네, 주요하게 봐야 되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앞두고 EWI ETF와 코르 야간 선물 흐름 보겠습니다. 모두 플러스권이고요. 이제 5,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오늘은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실적 시즌이 우르르 나오기 때문에 그쪽입니다만 또 우리가 봐야 할 여러 가지 숨은 곳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실적 시즌도 다가와서 이제 화학주의 실적 개선 기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화학주가 보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유가가 낮고 그다음에 예를 유가가 낮으면 이제 저물가 기조로 가죠. 저물가 기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금리 기조가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김없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전 3승, 그 다음에 뭐 5전 5승. 그러니까 세 번 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익도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유가도 낮고 금리도 낮을 때 화학주가 폭발했다. 근데 예. 지금 유가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유가가 지금 130달러에서 네. 지금 이제 60달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토막 나 있는 수준이니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또 이번에 보면은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네. 미국이 이제 광고를 접수를 했잖아요. 유전을 접수했는데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다보스 포럼 갔다 오시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만 곧 채굴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미 원래 베네수엘라 유전은 그러니까 일일 400만 배럴을 생산하던 유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100만 배럴로 갔고, 그러니까 1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2,500만 배럴로 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유가는 낮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가가 5.5에서 3.75로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물가에 따라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2.7%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화학주는 이번에 20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급등 전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작년에 이제 200조 원이었는데 올해 350조 원이었거든요. 그다음 S&P 500이 3,000조 원에서 4,000조 원까지 순이익이 증가해요. 우리나라는 한 75%씩 증가하는데, 보면 코스피가 급등할 때 보면은 화학주가 항상 동반해서 급등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화학하고 철강이 공이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경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AI 사이클에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구조거든요. 부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낙수 효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성장 산업에 돈을 많이 버는 우리나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화학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익하고 주가가 코스피하고 동반해서 급등하는데 코스피는 이미 먼저 갔잖아요. 지금 5,000포인트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000조 원이니까 그걸 이제 격차를 빠른 속도로 메울 것이다. 화학주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 시장에서 편견이 이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굉장히 우량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한 38%, 23% 이래가지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돈만 많은 그런 형태대요. 돈하고 시설만 있는데 그런 게 밸류에이션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아주 현금이 많은 상태면은 굉장히 우량한 부채 비율이면은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미국은 ROE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적자라도 PBR이 1배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파에 다 흑자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PBR이 0.6, 0.5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정말 최저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코스피를 따라서 화학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코스피도 코스피 그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 프리미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화학주도 이제 그 저평가에서 좀 벗어나서 그 밸류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또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동이 또 화학주로의 그런 매력을 더 발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화학주를 중심으로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지금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화학주의 그 주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주가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 뭐 시장의 편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저희들 보면은 그 여수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산을 중심으로 석유를 가져와서 이제 납사를 만들잖아요. 휘발유, 경유 사이에 있는 성분을 납사라고 그러는데 납사를 가지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으로 만드는 공정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돈이 장벽이 있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돈이 장벽이 있지만 진입 장벽은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말하자면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재를 할 수 있지, 반도체 화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합쳐져 있는 게 좋죠. 중국이 들어오니까. 중국은 흔히들 보면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 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영향을 하잖아요. 화학하고 철강 같은 경우. 그러면 네. 우리도 이제 좀 합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고금리 때문에 고금리하고 약간의 정설 물량 때문에 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5% 정도 나오는 효과가 나오니까 이제 줄인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돈을 못 버나? 뭐 이런 게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화학 기업들 중에는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차입금이 없어요, 아예. 차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있고 BEP에 있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까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0.6배, 0.5배. 그러니까요. 예. PBR이 0.6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여기에 모멘텀만 좀 더 지금 닿는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떤 순서대로 좀 더 갈까요? 제가 볼 땐 지금은 보면은 근데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2004년보다는 2025년에 이익이 다 올라왔어요. 네네. 이러다가 지금 5.5에서 금리가 3.75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1.75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원래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금리가 2.5에서 0.25까지 한 2.25 떨어질 때 화학 기업들의 이익은 6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사상 최대의 고금리였잖아요. 거의 한 20년 만에 5.5니까. 근데 5.5에서 지금 3.75까지 1.75 떨어졌으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효과가 화학주 이익과 주가에 올라가는 데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원래 금리 효과가 지금 떨어진 게 지금 이미 나오고 있다. 2025년에도 나왔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크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위험이 없잖아요.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 때문에 유가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주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높게, 그 다음에 물가는 낮게. 이거죠.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베네수엘라 이런 게 이제 물가는 낮게, 금리는 낮게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양방 둘 다 좋은 호재를 몰리는 더블 호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가 하락, 그다음에 네.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 네. 그다음에 또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스페셜티로 다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병합하는 게 일부 기업들이 병합하는데 병합하는 거에 따른 호재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는 한 해.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최저 수준이야. 네. 0.6배.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6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원래 보면은 0.6에서 3배에서 7배 사이에서 화랑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업사이드 포텐셜은, 그러니까 위로 상승 여력은 제가 볼 때는 이익 규모에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5배에서 한 7배 정도의 그런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업황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종목별로도 뭐 이수화학 참 주가 그 폭풍 랠리 막 시작됐다라고 하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 삼성 SDI가 31만 원 돌파하고 네, 여러 종목들 이제 좀 깨어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궁금한 사항들은 저 차홍선 대표님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전력 살펴볼까요?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 증권가 전망에 참 승승장구했습니다. 굉장히 그 올라가면은 그 탄력을 딱 받아서 아주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좀 주가인 것 같은데 한국전력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이제 지난 그 주말 앞두고 좀 하락세가 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예. 들어가기 전에 화학주는 네네. 흔히들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는 기업을 중심으로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네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거 네. 한국전력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전력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당기 순이익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10조 원인데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빵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조 플러스 빵이에요. 근데 내년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하게 하면 내년에도 뭐 10.5조.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로 설계를 해서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빵이 있는데 10조를 본업에서 벌고 있어요.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300기를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개당 얼마냐 하면은 10조 원이에요. 그럼 3천조 원의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동안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돌렸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본 경험이 한국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게 네. 이런 게 제일 많이 가동하는 기업이 제일 지을 공산이 커요. 처음에는 누가 지어줬는데 그걸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최고의 디벨로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한국전력을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잖아요. 네.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 1년 동안에 200%나 올랐단 근데 말이에요. 이제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한 적자에 있었다가 한 5년 전까지도 적자였다가 지금 올해 한 10조까지 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전력의 생산, 판매가 주가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냐면은 네네. 미국이 300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막 예를 들면 유럽, 그다음 아시아, 한국, 뭐 일본 이런 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 나머지가 한 300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0기가 AI 때문에 발주가 될 건데 그런데 그거를 한국전력이 뭔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는 보면은 한국전력 밸류에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한국전력이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170원이거든요. 미국이 280원이에요.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미국의 60%밖에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전기요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하락보다는 오히려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10조는 한국전력의 그런 전기 판매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전기 판매량만 가지고도 예. ROE 18%면 PBR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가치가 한 200조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수주하는 그거는 플러스 알파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주말 앞두고 JP모건이 한국전력 원전 수혜주 아니야라는 그런 소식에 한 7% 빠졌는데 그 부분 크게 염려할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주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애플 이렇게 실적, 그리고 국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저희 멀티 방송에서 든든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